오랜만에 작년 여름에 이어서 1년 후에 1년 만에 다시 오네요. 여기가 저쪽 그 영동에서 옥천 산계리에서 보온으로 넘어가는 오구제길이고요. 저기 저쪽에 산이 굴산성이죠. 이성산성이라고도 하고. 그래, 오늘은 여기가 이제 6.25 때에도 그 충곤탑이 있는 보은에서 옥천으로서 경상도로 가는 주요 교역로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그래서 충곤탑이 있는 거죠. 저기서 전경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 그래서 여기 앞에가 오군리제고, 방금 제가 해발 고도를 재보니까 도로면 기준으로 199m입니다. 근데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절개가 됐으니까 한 5m 정도 더 플러스 하면은 삼국시대에는 한 205m 정도 꽤 높은 산성이었다는 거죠. 요 도로는 당연히 이제 신장로고, 작년 여름에 갔던 길이 바로 요 길이죠. 여기가 1400년 전에 그 신라의 교역로 원형이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겨울을 지나 여름, 봄에 새싹이 벌써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부산선까지 한 1km, 한 2km 정도 되는 길을, 여기가 검색해보니까 산계사길입니다. 신주소로는 산계리의 네 번째 도로서 산계사길이고요. 여기가 신라 김유신이 다녔던 길이고, 그러니까 신라가 그 한강을 루트를 확보하면서 추풍령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수레가 다닐 수 있었던 교역로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하에 1400년 전에 그 원형길이 잘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내려가는 겁니다. 자, 요 길이 처음 가는 길이니까 또 역시 긴장이 되네요. 바로 밑으로도 길이 있는데, 요 바로 밑으로 길은 당연히 경사가 졌으니까 아닐 거고요. 수레가 다닐 수 없죠. 이렇게 경사율을 완화시키게 그렇게 휘들어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동서고금 마찬가지로 급경사면을 바로 내지르지 않고서 우회하면서,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지만 여름에는 여기 절대 못 지나가죠. 지금도 그래서 전지가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시 같은 거 있으면 자르면서 가려고. 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네요. 180도로 턴을 하는 우회로가 있네요. 요게 약간 조선시대 때, 그리고 최근에도 농로로도 우회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 길의 흔적이 오른곳이 남아있죠. 이쪽에 약간 토목했던 경사면이 보이고, 저기서 좀 잘 명확하게 보이네요. 이게 이 도로의 토목이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요 도로가 그 신라 경주에서 한강으로 해서 그 중국 당나라나 이런 데를 갔던 주 교역로는 아니고, 주 교역로는 영동에서 그 옥천 탄현을 지나서 금강
그래서 문의로 왔던 게 가장 완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굳이 교역량으로 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90%는 글로 갔을 거고, 여기는 그 주 교역로라기보다 보온하고 내륙지방, 삼면산성 이쪽은 충주지방을 아우르는 그런, 예, 다시 여기서 이렇게 휘감아서 좀 내려갈게요. 점점 이제 길이 이제 사람이 안 다니니까 길이 이제 어두워지는데, 여기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서 잘 찾아봐야죠. 매 눈으로. 그래서 또 이쪽으로 스근하게. 겨울에 오니까, 뭐 겨울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오니까 지표면의 형태가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경사가 이렇게, 야, 여기서 또 막 길이 흐려지는데, 한 번에 루트를 찾아야 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합당한 길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맞는데, 여기서 이쪽으로는 도로가 형성이 확실히 안 됐고, 이쪽으로 좀 약간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수레가 다닐 수는 없는 국경사죠. 사람은 다닐 수가 있지만, 그러면은 확실히 처음 이끌었던, 무조건 완만한 대로 우회를 하는 거죠. 이쪽 경로가 맞다. 좀 가보죠. 야, 이렇게 야, 길이 거의 벌써부터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거. 산소가 많이 써졌고, 어차피 뭐 정확한 루트는 필요 없고, 여기서 좌우로 50m 정도가 경로라고 보면 되고요. 바로 밑에 100m 앞에까지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루트도 아니네. 그러면은 결국 적당히 타협을 해서 약간 경사로 요도로로 굉장히 가파른데, 여기 현재로는 수레가 올라갈 수 없는 길인데 요 길이라고밖에 추정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요쪽이 좀 완만하네요. 아까 첫 번째 길이네. 여기는 맞네요. 야, 이렇게 멀리서 되돌아보니까 또 보이네요. 여기로 해서, 여기는 이제, 다 지금은 이제, 묘지하고 다수로 쌓였지만, 요 길이 산계 사길. 야! 감사.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 저쪽인데 저 동네 개가 가면서, 네, 요렇게 저 길인데 걔가 제가 지금 짖는 게 약간 반가워서 짖는 것 같은데 내내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다가 반가워서 짖는 것 같습니다. 아, 양봉을 하고 있네요. 그전에도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막다른 길에서 턴을 했는데, 작년에 오늘 드디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지금도 이렇게 녹록길로 잘 4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과
거리상으로 한 뭐 100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요 산길이 산길 사길이죠. 자, 그래서 우롱테크로 찍어보죠. 그래서 제 논문에도 나왔지만 한 번 개설된 길은 자연재해로 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유지되려고 하는 영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삼국시대 때 추풍령 길인데 고려시대 때 갑자기 그 도기산 꼭대기로 길이 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바보가 아닌 이상 송리산 꼭대기로도 날리렸고 추풍령이 제일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천년 후에도 추풍령길로 사람이든 차든 기차든 비행기마저도 낮은 대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앞에 저기 보이는 게 굴산성까지 오늘은 가보는데, 요 길이 지금은 이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지만 1400년 전에 요 길로 그 신라 오만군사가 김유신과 김춘추 문무왕까지 요 길에서 저 추풍령에서 저쪽 보온을에서 삼중산에서 이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꾸에서 빠꾸란 말도 참 후지긴 백해서 어떻게 백을 빠꾸라고 표현했는지 대단한 베니스 영어죠. 다시 열로 수레 2000대에서 3000대 최소한, 그리고 여기로 다시 영동 계산대까지 우회했다가 다시 사비성으로 진군하는 루트가 된다. 여기 제가 논문에서 밝혔던 내용이고요. 그래 이제 뭐 좀 이따가 그 굴산성 가서 얘기하겠지만, 굴산성이 중요한 위치는 요 교역로상에 있기 때문에 좋은 그 입지적인 교역로를 관리하는 그런 산성이 되는 거죠. 삼국 통일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관산성이 아까 말한 대로 그 한강을 더 중국과 신라의 그 교역량의 한 90%, 저보다는 한 중국, 대중국 교역은 무조건 그쪽으로 99%가 그걸로 갔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놀러 안 왔을 테고. 관상성이 그래서 제일 중요했고, 거기, 이제, 여기는 이제 매는 아니지만 굴산성도 그래서 중요한 입지였다. 자, 저로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 길이 워낙 험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내려온 그 길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 수레는 당연히 못 가고 일반 병사들도 없는 길을 덤불을 헤치면서 급경사로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길이 한번 이렇게 교역로가 뚫리면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제가 금방 몸소 체험하네요. 그러니까 요런 길을 놔두고 요런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물론 요거는 너무 심하지만 그 경사면을 고생해서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 다시 개가 짖네요. 그래 아까 저쪽으로 한 20m 돌아왔다고서 다시 제대로 복구하라고서 다시 홍기를 갈아놓는 그 김유신 장군의 그 질책이 아닐까 하면서 그냥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이렇게 예전에 김유신 장군의
탄 말이나 수레가 약간 경사가 가파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수레 한 대당 경사들이 한 10명씩 밀어 붙는 거죠. 그래서 그 5만 중에서 3만 5천 대 15,000이라고 할 때 이런 급경사 구간에서는 저투병이 다 붙는 거죠. 그래서 15,000명이면은 보통 수레 한 대당 한 5명이서 붙었다고 할 때요. 여기서는 이제 열 명이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봐도 급경사죠. 그럼 좀 틀어보죠 뭐.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대로 그래 지금 아니면 언제 오겠어. 여기를 크게 우회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시들도 많고 해서 특히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앞에는 또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 앞으로 바위 뒤로 크게 우회해. 그 다음에 우회해보지 뭐. 아이고, 가시들이 막 옷을 찌르네. 잘못하면 잠바 막, 특히 오리터팍 같은 거, 쭉쭉 찢어집니다. 자, 여기도 또 바위들이 있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요 바위가 없다고 하면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는, 어쨌든 하여튼, 요 바위가 1400년 전에는 세워져 있다가 갑자기 넘어진 거라는 가정하에서 한다고 이렇게 우회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을 써서라도 저기가 약간 단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요쪽은 아닌 게 확실하고, 아까 봤죠, 지형이. 네, 여기도 지형이 아닌 게 확실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평탄하게 놀러와서, 놀러 갔거나, 좀 더 절로 갔거나, 뭐, 둘 다 명확한 길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죠. 자, 다시 와서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쭉 와서 가장 좋은 게 여기로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가 좀 급경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급경사, 그러니까 사람은 다 할 수 있지만, 아까 그 길, 저쪽에 남아있는 길이라고 하면은, 또 저쪽으로 또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그래,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인데, 아니, 저쪽에 또 계곡이, 깊은 계곡이 있어서, 그쪽도 아니고 또 그러면 청산
요쪽으로 해서, 그렇죠. 요렇게 내려가는, 아니면 요렇게 내려가는, 저기는 계곡이니까 저서 이제 단락이 끊기는 거고, 요렇게 내려가는, 여기도 좀 경사가 좀 있는 게 또 약간 딜레마이긴 하고요. 여기에 산소 뒤에 석축이 쌓인 게, 요거는 단순히 최근에 산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쌓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 단순한 그 밭이나 산소 조성의 목적이고, 혹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저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거구나 하겠지만, 또 이제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것도 계속 2, 3년 하다 보면은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산벌 논문이 완성됐듯이, 이거는 좀 이제 황산벌 논문에 대한 사후 검증이기도 하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관산성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이기도 하고, 황산벌 전투하고 그보다 100년 전에 관산성 전투하고 동떨어진다 하면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이 묘하게 연결이 돼 있죠. 자, 다시 아까 봤던 길을 다시 역으로 아주 확실하게 오늘 김유신과 동행을 합니다. 어떻게 우거진 길을 겨울에밖에 못 오니까 왔을 때 제대로 상행길 하행길 다 살펴보라는 거죠. 산 타시는 날 다시겠지만 왔던 길하고 되돌아가는 길하고는 풍경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쪽 방향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여기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쭉 남아있죠. 크게 라운딩 지면서 수레가 분량미 400kg를 끌고 빈 수레 무게 100kg에서 500kg의 수레를 마리나소 한 마리가 끌고, 여기는 경사율 10%의 상대적으로 급경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병사들이 여러 명 붙어가지고 수레를 미는 거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뒤에서 병사들이 수레가 가속도가 붙지 않게끔 뒤에서 잡아 당기면서 천천히 내려가서 수레 무게에 의해서 우마차에 깔려서 마소가 죽지 않게끔 이렇게 제동을 잡아줬다는 얘기죠. 이 길이 사용하지 않은 지 한 20,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딱 용도는 하나죠. 여기 요 근처에는 산소들한테 명절에 후손들이 성묘하라 하기 위해서 왔던 거, 그런 용도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가 막 작년 여름 장마 때는 막 나무들도 쓰러져 있고 했었는데 그것도 싹 다
요 주민들이 다 치웠네요. 그래서 계속 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야. 그래가 저쪽에서 바로 질러 바로 질러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너무 가파르고 또 덤불이 너무 심해서 가파르고는 되겠는데 정글을 한겨울이라고 해도 도저히 그 가시덤불을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자,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200 현재 199m고 옆에 거 감안해서 200 한 5m 정도 되는. 자, 여기 굴산성 옥천 이성산성을 다시 이번에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방문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겨울이 앙상할 때니까 한 번 더 제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옛날에도 뭐 우물됐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묻은 산성은 하여튼 겨울에 앙상할 때 와야지 여름에 오면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쪽이랑 양쪽일 줄 알았는데 요쪽은 아니고 요쪽으로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산로가 농로가 잘 쭉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성산성 부산선 정상에 왔습니다. 여기 상당히 가파르고요. 토성으로서 상당히 가파른 지형이고, 저 밑에 보이는 저 강이 하천이죠. 저게 이제 보온에서 내려오는 보청천. 지금은 이제 널찍한 구릉지인데, 여기에 이제 금강 본류하고 만나면은 또 맞으면서 협곡이 되면서 만나게 되는데, 희한하게 그 정도면 자연스럽게 호수가 형성될 만도 한데, 희한하게 한반도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가 없었다고 했죠. 여기는 지금도 이제 경작지로 논을 밭농사를 짓다가 최근에 이제 문화재 발굴이 되면서 경작이 금지되는 상태로 이렇게 발굴을 한참 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최근에 한 2, 3년 전에 포크레인으로 까내가지고 이렇게 약간 평탄화된 겁니다. 좀 더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았는데 쉽게 말해 훼손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도 그 삼국시대 때, 신라시대 때 그 군영지로 추정되는 그 화덕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발견이 됐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굴산성이지만 석축으로 쌓지 않은 토성이기 때문에 한번 가볼까요? 네. 상당히 가파르지만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네요. 저 밑에는 거의 한 60도, 70도 정도. 굉장히 가파르네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얕투막했는데 굉장히 가파른 토성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굳이 뭐 석축을, 아이고, 여기 또 가시가 많네. 자, 여기가 이제 1400년 전에 원형, 여기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옷을 막 잡아 당기네요. 천천히 가면서 유심히 잘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쪽이, 지금 한 3시가 저쪽이 해니까 요쪽이 정남향이라고 봤을 때, 남남동향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한 천의 요새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 60도 정도의 토성 경사가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저 능선에서 200m 능선에서 넘어와서 그 모든 도로가 관통하지 않습니다. 산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요 산성은 이제
성실 때도 어떤 역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숙소에서 1박을 하거나 지친 말을 바꿔서 교환해주는 그런 역참이 있던 것으로 그런 정도로 보면 되고요. 자, 요쪽 이제 남서쪽 그루지는 약간 완만하네. 여기는 적들이 올라오기 좋은 위치인데 여기는 이제 저기다가 뭐 산성을 쌌던지 해서 좀 방어를 했을 것 같고요. 역시 그 석축의 흔적은 전혀 없고요. 자, 일단 또 내려가 볼까요? 네, 석축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토성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명확하게 최근에 발굴이 이루어질 정도로 여기가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흔들면서 하는 이유는 이런 덩크를 칡농쿨도 많고 이런 덩크를 휘젓고 다니면서 자 이렇게 좀 나왔어도 또 이렇게 덩크를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방에 전지가 있는데 전지가로 칠 정도는 아니고 자 여기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 빠져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훼손된 평지고 이쪽이 이제 그나마 이제 경사면인데 보다시피 네,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고 요런 데서 이제 또 뭔가 좀 발굴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 도고학적인 거는 제 연구의 목적이 아니고 요 불산석이 교역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또 교역로의 중요성 이런 거를 이렇게 가늠하기 위해서 어떤 스테이션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죠. 네. 자, 훼손이 많이 돼서 완전 밭이 평평한 뭐 논농사를 져도 될 정도로 평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저기 모름지기 산성은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보청천 바로 옆이라서 보청천의 수은 물길을 이용해서 금강으로서 관산성으로 나갔다 하는데 수은을 운영할 만큼 이렇게 수량이 풍부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장마철에는 수은을 이용하겠지만 그런데 장마철에 큰 뗏목이나 이런 거는 장마철에 운영할 수가 있었겠네요. 저쪽으로 더 가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조금만 더 가보죠. 수원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중국하고 당시에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신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국제공항 그런 길이 저기로 이렇게 이어졌다. 그리고 여기가 그런 어떤 거점으로서의 교역로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뭐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좀 내려가 볼까요? 관산성을 서포트하는 지원성으로서 역할을 했다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 역할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보온에서 또 보온 3년 산에서 또 왔으니까 그런 역할도 좀 하긴 했겠네요. 자, 요런 게 이제 장마철에 이렇게 확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홍수로도 이렇게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1400년 동안
반복되는 여름 장마 홍수에 지형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저거는 조그만한 지형일 뿐이고, 저것도 이제 토목을 했기 때문에 없어진 지형이고. 자, 이거 보면은 상당히 가파르긴 한데요. 이거는 인종 누가 축대를 쌓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래, 저기가 그 농협 하나로만 뛰는데. 감사. 착하네. 쟤는 좀 점잖네, 쟤는. 원래 강한 애들이 점잖고, 아까 걔는 두려움에 떨어서 막 짖는 거죠. 쟤는 왜 하면서 슬슬 짖다 맞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근래 이제 1단, 2단으로 이렇게 경작을 하면서 여기 흙을 쓸어내려서 여기다 경사를 만들고 여기서 파냈기 때문에 2단으로 된 전이죠. 전답. 그냥. 벌써 이런데 새싹이 올라오네요. 자, 3월 중순이라고. 네. 여기서는 이제 정상에 올라보니까 상당히 방어 산속으로서 그 토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잘 형성되어 있는 지리지형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서 군사 방어 용도로도 의미가 있었다. 괜히 산성을 쌓는 게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산성을 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계속 뭐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한번 직접 와서 직접 밟아보고 직접 느껴봐야지 그 논문을 쓰는데도 훨씬 더 주는 영감이 다릅니다. 자, 멋진 3월의 굴산성이었습니다. 자, 여기 굴산성에서 영동 IC로 가는 그 최단 거리길을 한번 찍어서 고개를 정상에서 해발 높이를 재보니까 254m입니다. 양쪽으로 치면 한 3m 더 하면은 257m.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거의 뭐 궁촌제만큼 높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역로가 개설되기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